위험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솔직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대학 방송국에 대단한 로망 같은 게 사실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와서 깨졌지만 뭐 되게 멋진 막 선배들과 그런 썸도 타고 막 방송도 막 하고 인기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대학 방송국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더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여기 지금도 건물이 오늘 오다 보니까 약간 저는 타임슬립의 이 여주인공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싹 들어오는데 모든 공간이 다 그 익숙한 느낌과 냄새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식당이 지금도 밑에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밥 먹고 그러면 이제 건너편 벤치에 앉아서 이제 방송을 듣는 거가 거의 이제 초창기에 저희 신입생들이 많이 했던 일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동아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동아리 홍보들도 많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방송에 저런 공간에서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그때 마침 그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당시에 이제 그 선배님들 지금의 홍대방송국의 선배님들 두 분이셨던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그 자판기를 이렇게 음료수를 교체하는 아르바이트 학내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선배들 따라다니면 굶진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로망이 좀 있었고 그냥 일반적인 동아리도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이왕이면 조금 의미 있는 당시에 지금도 그런가요? 당시에 이제 이게 일종의 시험 같은 게 있었어요. 면접도 있고 네 그래서 첫 단추를 그렇게 좀 한번 끼워보고 싶다. 그냥 이렇게 막 오라는 데 말고 그런데 한번 도전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때 거의 오디오 기반의 방송이 저희 이제 방송국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와서 9학번인데 들어와서 한 1년쯤 있다가 약간 이제 이 대학 방송국도 영상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시즌이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연도쯤에 저희 기수의 기술부와 이제 제작부와 그리고 저희 보도부하고 같이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매일 하는 데일리 뉴스 같은 거 말고 지금으로 따지면 탐사보도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그게 약간 기획 취재물 같은 걸 했었었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영상물 제작이 물론 그때는 이제 VHS 테이프였지만 첫 번째 영상물 제작이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해서 광주에 내려가서 찍었던 5.18 다큐멘터리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 바로 밑에 기수인 27기 후배들하고 같이 또 한 번의 탐사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롱동이라고 지금의 동대문에 철거민들의 그걸 다룬 철거민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거의 한 달, 두 달 거의 합숙하듯이 하면서 다니고 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1시간짜리의 영상물 이게 지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냥 HIBS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늘 지금도 오늘 24년 만에 지금 학교에 온 거거든요. 이 방송국에 24년 만에 온 건데 여기 딱 들어오면서 또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그 보도부는 그 항상 취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내에 있었던 일들을 취재하는 건 너무 당연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학생운동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외부 같은 데 나가서 취재를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보도부 동기들하고 외부에 가서 취재를 하고 오면 대부분 이제 엄청나게 늦은 시간 밤 10시, 11시 이렇게 넘는 시간이었었고 또 되게 매캐한 체류가스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왔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보도부에 계신 찬준 선배님 비롯해서 다른 여러 선배님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소주 한잔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하셨던 그것들 때문에 더 신나서 다녔던 것 같아서 그런 기억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요. 당연히 도움이 됐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그 세 번째 질문하고도 겹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는 HIBS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이제 사범대를 졸업했는데 당연히 임용고시 보고 선생님이 되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학과 생활보다는 사실 이제 HIBS 생활을 더 열심히 치열하게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HIBS 덕분에 언론이라는 것, 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방송국이라는 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2000년 1월에 제가 방송국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24년 동안 안 쉬고 해왔던 것도 결국은 HIBS 덕분. 제가 HIBS 아니었으면 방송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올해로 24년 차 방송 작가로 살고 있고요. 주로 했던 프로그램, 제 SBS에서 되게 오래 있었는데 SBS에서 주로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 6년 정도 했고 TV 동물농장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궁금한 이야기 Y,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뭐 모닝와이드, 희망TV, SBS 스페셜 등등 한밤의 TV연애와 짝까지 SBS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다 했었어요. 그걸 한 20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웨이브라는 OTT에서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제작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전임 교수가 돼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콘텐츠 창작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옛날에 개한테 물렸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했었어요. 네. 그럼 동물농장 하실 때 조금 일단 지금은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 없으면 못 살 정도가 일단 될 정도로 변화했었고요. 처음에는 시작은 원래 이게 방송 작가들은요 현장에 잘 가지 않아요. 네, 현장에 잘 가지 않고 PD들이 찍어온 테이프를 보고 이제 거기서 영상을 골라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물농장 시작한 게 방송 작가 되고 6년 만에 시작한 건데 그 전에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현장에 나갈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물농장 프로그램은 일단 돈을 많이 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 나가도 되지는 않으니까 강아지를 만날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겁없이 시작을 했죠. 겁없이 시작했고 그런데 현장에 갈 일이 많았어요. 네, 현장에 갈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숨어 있기도 하고 막 전날에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조금씩 근데 거기서 사실 작가가 그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어쨌든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재미나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건 작가적인 작법과 스토리텔링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시도들이 많고 또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이걸 버텨야 하니까 뭐 둘 중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버텼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동물농장 하다가 그 강아지 공장이라는 이게 새끼 강아지들 막 이렇게 공장식으로 번식시켜가지고 파는 그 문제를 한번 사회적인 문제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공장 촬영 갔었을 때 그 데리고 왔던 그러니까 구조해 왔던 새끼 강아지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임시보호를 하게 돼서 그 강아지를 이제 키우고 뭐 이러면서 또 다 자연스럽게 지금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죠. 만약에 지금 시작해야 된다면 예능이나 드라마로 시작하라고 조언하시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 사실은 뭐 방송 작가도 마찬가지고 방송 PD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시사 이슈를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고단하고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기도 하고요. 시사교양이라는 파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교양 파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어서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이 본인이 시사교양의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작품으로 혹은 방송 콘텐츠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아요.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신문사 메인 신문사에 가거나 메인 방송국에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면 지금은 사실 유튜브 콘텐츠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지금 방송사에서 유튜브 콘텐츠의 시사교양 파트의 그런 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뭐 매불쇼나 뭐 3프로나 이렇게 좀 잘 되는 유튜브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지상파나 메이저 신문사에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파에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시작을 언론고시 여기 열심히 봐가지고 물론 언론고시 열심히 봐서 PD되고 기자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하지만 문턱도 좁을 것이고요. 그 방법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오로지 언론고시에만 목을 맨다기보다는 지금 솔직히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촬영할 수 있고 편집해서 영상 내보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구독자가 10명밖에 안 되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경험하고 이게 혼자 앉아가지고 백날 사회적인 고민을 해봤자 그거보다는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 저는 24년 동안 SBS에서 방송작가 생활을 했지만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방송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아주 고액의 개런티를 받는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배우들이 아닌 이상 프리랜서들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극단적인 시간들은 언제나 되게 불안함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선택을 항상 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나의 선택을 망치지 않도록 늘 위험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안테나를 조금 더 많이 켜시고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을 때 내가 마음이 따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해서 늘 좀 도전하고 마치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항상 매년 도장 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낫기를 바라고 도장을 깨고 어제보다 그냥 오늘이 조금 낫기를 바라고 도장을 깨는데 그런 시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작가로 살면서 방송 작가하고 다시 지금 이 시점에 OTT 기획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교수라는 일까지 하게 된 것들은 결국은 누가 이렇게 정해준 길이 아니라 그냥 다 제가 도전하고 도장을 깼던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저처럼 좀 위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